그 중간중간 나오더라고요, 곳곳에. 네. 들리죠? 네. 네, 네네. 그래서 직업에 귀천이 없다. 고전에서 찾는 직업. 부단히 돈을 벌기 위해서 애쓰셨더라고요. 예, 애쓰셨는데, 마땅한 직업이 없이 아무튼 프리랜서로 일을 하시다가, 그렇게 했더라고요. 에, 저처럼 사셨더라고요. 이렇게 개인 수업하면서 나란 일을 하려고 그랬는데, 나란 일하고 인연이 없어서 그런 일을 못하고, 뭐 잠깐 좀 했어요. 했는데, 개인지도, 사람들이 이제 오면은, 이렇게 이제, 소문 듣고 이제 오겠죠. 그래서 이제 그걸로, 직업이 됐고, 그리고 이제 간간히 기관에서 강의해달라고 그러면 이제 강의도 해주고, 그런 식의 삶을 사셨더라고요. 어제 제가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이제 아이들 수업을 저도 접고, 이제 기간 수업을 하고, 지금 이제 새벽 코칭을 하고, 기간 같은 경우는 이게 쭉 1년 내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거는 10주 과정, 8주 과정, 이게 부르지 않으면 내 일이 없어요. 부르지 않으면.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부르지 않아도 이제 아이들 수업을 하면은 예전에 이제 소문 타고 엄마들 소개 이렇게 들어와서 어느 정도는 막 1년, 2년, 막 어떤 애들은 6년까지 수업한 애들도 있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수업이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아이들 수업했을 때. 근데 기간 수업에 대한 이런 그 압박감이 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보질 않아서. 뭐 3개월, 6개월도 아니고 막 10주, 어떤 경우는 4주. 강의 같은 경우는 그냥 단타, 당일, 뭐 이렇게. 그게 또 그래도 또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니 아이들도 아직 어리고 돈을 또 벌어야 되는 상황이고 어, 작년부터 제가 이렇게 살았거든요. 이게 맞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했어요. 프리랜서로 강사를 하게 되면 결국은 몸값을 올려야 되는 일이구나. 그 몸값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강연을 하게 되면 좀 페이가 비싸고 일반 수업을 하면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뭐 그렇게 하다가 최근에 내가 또 좋아하는 게 생태 수업이고 과거에 생태 수업으로 아이들 수업을 하면서 또 페이를 받았었는데 그런 일도 하고 싶다. 예, 녹색연합하고 또 멀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했고 그래서 거기 한번 연락해 볼까? 거기 어떻게 되나 하고 이제 간간히 거기도 이제 뭐 몇 주 과정 수업 뭐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유학기제도 했었어요. 6개월. 아이들, 중학교 아이들. 자유학기제가 지금 없어졌잖아요. 네, 그 자유학기제 코로나 때 한 적이 있는데 그 센터장한테 전화를 했더니 지금 환경 관련해서 일이 없대요. 자기네들도 굶고 있대.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심각하다. 그래서 올해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환경 관련된 거, 뭐 예술 관련된 이런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다 잘랐어요. 예술 강사, 뭐 이런. 그래가지고 이제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다 한 푼도 안 나왔대요. 한 푼도 오라는 데가 없대. 교육청 일을 많이 했더라고요. 아예 0이래요, 0. 이제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기 속해 있는 선생님들은 굶겠죠. 그럼 직업을 잃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가 1년에 한 번씩 또 수배설과 양성 과정이 있고 제가 7기를 수업을 했거든요. 거의 15년 전에. 딱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야, 해마다 이렇게 양성 과정을 길러내고 많은 선생님들이 배출이 될 텐데
그러면 음, 누가 일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디서 일을 한단 말이야? 보니까 다 기관에서 수업하는 거예요. 뭐 대공원 수업에서 생태 강사, 뭐 나비공원에서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 데가 많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이 배출이 해마다 돼. 그럼 누군가 가야 돼. 그럼 거기에서 전쟁을 할 것 같더라고, 경쟁. 그래서 제가 그걸 딱 보고, 아, 이 일은 참 좋긴 한데, 내가 굳이 이 속에 들어가서 경쟁을 해야 되나? 이 선생님들이랑? 누군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쪽으로, 수배설가 쪽으로 선택을 안 하고, 그리고 되게 박하더라고요, 그쪽 일이. 좋긴 한데. 답사도 해야 되고, 또 막 갔다 오면은 또 뭐 평가회도 해야 되고, 보통 복잡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수업하고 있는 이 독서 수업 안에 생태를 집어넣는 걸 해야 되겠다. 내 교육에. 그래서 3번 독서 수업을 하고 한 번을 생태 수업을 넣은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엄마들이 너무 좋아해요. 다들 독서 수업만 하는데 생태가 들어가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 생태 때문에도 수업을 왔어요. 그러니까 차별성이 있어야 되거든. 다른 데하고. 근데 그게 이제 저에게는 핑크 펭귄이었던 거죠, 당시. 그리고 이제, 지금,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없다고 그래서, 오, 그래요? 그러고는 이제 제 얘기를 했죠. 15년 전에 제가 그 수업을 생태만 갖고 가지 않았던 이유가 그거였다. 그리고 거기도 변화해야 된다. 제가 이제 그 단체를 보면서 시민단체 제가 2군데 했거든요. 변화를 되게 싫어하는 동네예요. 그 동네가. 시민단체가. 그것만 고집해. 하지만 저는 시민단체도 변화의 흐름에 쫓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제 직업이 없대. 환경은 다 잘랐대. 막 없어진 데도 많대. 근데 그건 너무 중요한 거거든. 환경을 사람들에게 이 지구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뭐 계속 얘기를 해야 되는 누군가는 얘기를 해야 돼요. 불편하고 뭐 돈 안 되고 이런 일이지만. 근데 그들이 했단 말이에요. 시민단체들이. 시민이 만들어서 단체를 만들어서 이렇게 좀 의식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그걸 목숨처럼 지켜야 되는 것도 저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회원들이 내는 회비를 가지고 어찌됐든 간에 했는데 계속 기간만 쳐다보고 있어. 우리 수업 안 주나. 그럼 발로 뛰어야 되거든. 주지 않으면. 그 내가 어제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정말로 제 컨텐츠를 지키기 위해서요. 정말로 애썼어요. 이 새벽 코칭 같은 경우도 지금 333회차거든요. 이거 쉬운 게 아니거든요. 돈이 되든 안 되든 이 일은 내가 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하고 이 아이들 수업에서 성인 대상으로 체인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 찔끔 하다가 뭐 안 된다고 간두는 건 이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너무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을 제가 해버린 거예요. 사명이다, 이거는. 돈벌이를 떠나서 이 일은 돈이 되든 안 되든 네가 과거에 아이들 수업을 돈이 되든 안 되든 했듯이 이 일도 그런 일이야. 이거는 한 개인을 살리는 일이고 개인이 아니라 가정도 살리는 일이야. 그리고 독서를 제가 이제 이커스를 하다 보니 독서를 하다 보니 진하게 하다 보니 제가 힘들었던 이런 어떤 고비들을 다 이겨냈어요. 지금도 한 달 전에 되게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근데 과거하고는 다르더라고요. 제가 그 15년 전에, 10년 전에 신불자까지 되면서, 이보다 더한 일이 또 있을까? 나는 앞으로 해 나간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어제 또 애난 얘기를 또 잠깐 했거든요. 주민자치에서 밥 먹다가. 4.2의 자연분만에서 났어요. 하늘이 노랗다라는 게, 천장이 노랗다는 게 저는 그때 알았어요. 나 죽더라도 애 낳고 죽자. 그런 마음으로 애를 낳았어요. 둘째 놈은 진짜 잘해야 돼, 저한테. 그래서 진짜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번 또 느꼈어요. 아, 이보다 더한 일이 또 있으랴. 죽기 살기로 하면은 안 되는 일이 없겠다. 그 생각을 제가 1차 애 낳으면서 한번 했고요. 18년 전에, 19년 전에. 그리고 또 한 번 신불자 되면서.
그때 한 번. 이보다 더한 일이 그때 굉장히 힘들어서 제가 독서치료 공부를 2년을 했고, 치유하면서, 자연과 독서로 치유하면서 제가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그 경험이 되게 저를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돈이 되든 안 되든 이 일은 해야 돼. 버리는 일이 아니야. 예, 그래서 이제 미소빈나 쌤한테도 막 얘기 많이 하고, 무조건 내 컨텐츠를 지키기 위해서는 정말로 목숨처럼 해라. 네 목숨을 지키는 일처럼 해라. 근데 그게 정말로 좋아야 되는 거더라고요. 아까 종호소 나왔었잖아요. 내가 목숨처럼 돈이 되든 안 되든 이걸 지키려면 내가 좋아하면은 되더라고요. 그리고 좋아한다는 게 사명. 사명이라는 게 개똥 철학이라도 내가 거기에 집어넣어서 그걸 내가 하면은 그거를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겁나 좋아하는 건 따로 있어요. 실은. 저도 어떻게 보면은 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뭐 돈 번다고는 하지만 뭐 그렇게까지 뭐 더 돈 되는 일 많잖아요. 끌어당기는 사람 많았거든요. 더 돈 되는 일. 근데 저는 옛날에 아이들 지도할 때도 막 끌어당기는 사람들 많이 해쳤어요. 아니다. 나는 점 찍을 때까지 할 거다. 이 일에. 예전에 아이들 수업할 때도 저는 그랬었어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그걸 지켜서 성인 대상으로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던 이런 것들. 그러면 이걸 지켜야 되는 거고, 이거는 사명으로 갖고 가고, 이거는 너 아니면 안 돼. 이런 마음으로 갖고 가다 보니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이 일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열심히 했던 거고, 거기에서, 이제 뭐, 발견했다고, 발견했다고 좋아하는 거죠. 예, 어제 이제 캠프 끝나고, 이제 선거 끝나고 그 비서관님이 약간 이제 그분을 조금 알게 됐는데, 문자가 왔더라고요. 감사하다고. 혼되는 일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일도 역시나 사명이라고 생각하게 했어요. 니커스가 없어지면 이거는 맛도 못 보고 시민들이, 아이들이 이제 크고 나이 들고 이러겠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인천에서 막 독서에 눈 뜨고 글쓰기에 눈 뜨고 이제 선생님들처럼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네, 아무튼 정호소도 생각이 나고 직업에 기천이 없다. 그래서 아무튼 내가 또 그때 그렇게 하길 잘했다. 또 그 생각이 들었고요. 그 시민단체 팀장한테 제가 무슨 얘기했냐? 세상이 변하니까 좀 뭔가 이렇게 변화의 흐름에 맞춰서 좀 살아라. ESG 연결했으면 거기는 괜찮았어요. ESG. 저 ESG 공부하려다가 말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ESG를 어떤 사람들이 다 되는 게 아니야, 또. 어떤 사람들이 또 그 ESG 그 현장에서 또 돈을 벌고 있냐? 그래도 공부 좀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ESG를 했더니 기업에 나가서 막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 짹짹이 때 ESG 공부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여기 우리 인천에 큰 병원 있거든요. 그 병원에 간호부장까지 했는데 그 사람이 ESG를 공부해서 만공감 TV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지금 강연 다닌대요. 명퇴했어요. 저보다 3살 많은데 명퇴하고 지금 이제 ESG 강의를 가는데 아직 인천에서는 자기를 안 찾는데요. 가까운 수도권에서는. 이제 먼데 가는 거예요. 아직은 시작이라. 예, 아직은 시작이에요, ESG. 그래서 이제 물어봤죠. 어떤 사람들이 ESG 강의를 다니고 있냐? 그랬더니 다 그래도 나름 주름 잡은 사람들. 나름 그래도 탑 클래스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또 이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탑 클래스가 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을. 저도 그냥 독서 지도사로 머뭇거렸으면 그냥 거기에서 끝났겠죠. 근데 더 뛰어넘기 위해서 더 하자. 독서하자. 글쓰기 하자. 글로 나를 알리자. 책 내자. 출판하자. 이렇게 이제 한 단계 뛰어넘었다니, 다른 어떤 길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변화해야 돼요.
음, 시대에 맞게 내가 갖고 있는 내 일에 대해서 좀, 트렌드를 좀 집어넣어서 내 거는 대신 버리지 않는 거. 전 독서는 영원하잖아요. 거기에 입히는 거예요. 시대의 흐름에 맞게. 막 영상 공부를 한다던가, 블로그 글을 쓴다던가, 이게 다 시대의 흐름에 맞게 제가 했던 행동들이었던 거예요. 지금은 이제 AI인 거고. 어. 그래서 어제 이제 우리 작은 아들한테, 엄마 생일 선물 뭐 해줄까요? 했더니, 엄마 플러스 휴먼 사주라. 해가지고 책을 사달라고 했어요.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이제 뭐, 책 선물 이런 데 할 때도요, 생각해뒀다가 애들한테 또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제 또 환경단체 팀장하고 또 통화하면서 내 직업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가게 됐고요. 내 직업을 지키기 위해서 또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그런 고민들, 또 제 직업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귀촌, 뭐 이런 것도 다, 예,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제가 심심해서 기촌하는 거 아니에요. 돈 많아서 기촌한 것도 아니고, 좀 놀아보자고 기촌하는 것도 아니고요. 내 직업을 진하게 지키기 위해서 더. 그래서 기촌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네, 손정희 선생님 반갑습니다. 좀 늦게 들어오셨는데 먼저 들으신 분들 얘기 먼저 하고 들어갈게요. 오늘은 직업에 기천이 없다. 그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기천, 마부가 되는 마부의 채찍을 하더라도 그 일이 내가 이제 해야 되는 일이라면 긍정이라면 해라. 하지만 좋아하는 건지 한번 생각해 봐라. 그런 얘기 하고 있어요. 497쪽에. 노노 강도. 해 선생,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일단은, 어, 직업이랑 관련된 거라, 아무래도 이제 저는 직업이 아니라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네. 다양한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은 결론을 내리는 그런 생각보다는 여러 음, 가지 직업과 연관된 다양한 그 생각들을 좀 많이 적어봤는데, 일단 직업에는 기천이 없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기. 그 포인트를 가지고 제일 처음 생각났던 게 저희가 처음에 그 바바 선생님 수업할 때 개인의 시대가 온다. 그 책을 네. 제가 정말 지금도 여전히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인데 그 책의 가장 큰 포인트는 온전한 내 직업 찾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음, 직장이 아닌 직업으로 온전한 내 직업 찾기가 이제 포인트였는데 제가 그때 그 책을 같이 읽고, 진정한 직업에 대해서 생각을 했던 계기가 됐었던 게,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내가 퇴사를 하면은 지금은 내가 이 직장의 명함을 가지고 내 음,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직장이 없어진다면 내 직업은 없어지는구나. 거기에 좀 충격을 받아서 직장이 없어도 가질 수 있는 내 직업 찾기에 이제 돌입을 했었고, 그러면서 처음 시작한 게, 근데 그 직업, 나는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을까, 가져야 할까, 그 시작점이 나를 돌아보는 시간. 예. 음, 정말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게 무엇인가. 이제 그 과정을 찾는 과정을 바버쌤이랑 같이 했었어요, 지금. 4년째 해왔었고, 그 과정에서 저도 많이 성장을 했고, 지금도 여전히 이제 직장이라는 타이틀 안에 제가 묶여 있지만, 예전에 제가 가지고 있는 직장이랑 타이틀보다는 현재의 저는 직장이랑 타이틀 플러스 언제든지 내 직업을 찾아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자신감으로 부장된 그런 단계까지 왔고, 아직 저의 직업은 솔직히 찾지를 못한 것 같아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를 찾은 거는 저는 정말 그 책과 관련된 거를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책 읽는 것도 좋아하고, 책 쇼핑하는 것도 좋아하고, 네. 그래서 어떤 바버센처럼 이렇게 독서와 관련된 콘텐츠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확신은 좀 있고,
그 생각을 하면서 최근에 제가 또 그 AI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네. 그 김미경 학장님 생각을 또 한 게, 김미경 학장님도 코로나 시대, 이제 직업을 잃을 그런 위치에서 이제 리부트를 시작으로 다시 이제 일어서셨고, 지금도 이제 AI 시대, 다른 누구보다도 AI 시대를 맞이해서 발빠른 직업을 또 찾기 시작하셨고, 최근에 그 시대에 맞는 새 직업에 대한 또 브리핑을 시작을 하셨어요. 근데 그 직업에 대한 포인트는 새로운 AI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그 직업에 대한 포인트는 새로운 경험을 팔아라. 그게 포인트더라고요. 예. 그,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경험을 많이 가지고 그거를 또 이렇게 많이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게 또 능력이 되는 시대가 온다라는 포인트를 가지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저도 조금 다시 이제 새로운 방향으로 또 직업 찾기를 도전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저는 저희 신랑을 옆에서 되게 보면서 되게 감탄을 하고 있는 게, 어, 저희 신랑은 전형적인 그 물리치료사예요. 물리치료사를 오래 했고, 그리고 이제 학교로 가기 위해서 학교 공부도 꾸준히 해서 강사로도 지금 계속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본인의 개인 사업도 그 이제 관련된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저희 신랑이 변화를 하고 있는 게 새로운 직업을 지금 찾아가고 있어요. 기존에 하고 있던 뭐 물리치료 그런 보건학 그런 계열을 완전히 벗어난 새로운 직업 찾기를 하고 있는데, 그 과정이 되게 감탄스러운 게 저희 신랑이 엑셀도 잘 모르고 이제 한글 파일도 잘 모르고 논문 쓸 때는 제가 거의 그 조교처럼 모든 문서를 다 만들어주고 했었는데, 최근에는 스스로 AI 도구를 가지고 제안서도 만들고, 예, 그리고 앱도 직접 만들고, 그리고 새로운 사업 구상 기획안까지 만들어서 그 지금 새로운 법인 설립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혼자서, 오로지 혼자서. 음, 그거를 보면은, 아, 음, 정말 이 사람도 AI 시대에 AI를 정말 잘 활용하고, 그리고 그 과정을 보면은 끊임없이 AI를 가지고 계속 시도를 해봐요. 예,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AI는 많이 다뤄봐야 된다고 알잖아요. 그 AI 도구와 본인의 가진 경험과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지금 구축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보면서 저도 이제 많이 배우고 있고, 많이 깨닫고 있고, 역시 우리는 움직여야 뭐든지 머릿속으로 구상만 하면 안 되고, 끊임없이 움직여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구나. 그런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여전히, 저는 온전한 내 직업 찾기를 하고 있는 중이고, 음, 근데 그 과정이 지금은 즐기면서 음,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직업 찾기 과정에 바오밥센 수업이 제일 중요한 게 그거인 것 같아요. 예, 끊임없이 동기부여를 하고 이렇게 선생님 말씀 그리고 우리 커뮤니티 멤버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상황이랑 서로 연결해서 그 연결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제가 많이 그 생각을 하게 되고 생각을 하면서 새로운 또 이제 생각들이 탄생이 되고 하는 그 과정을 이 커뮤니티 안에서는 할 수 있는 점이 가장 큰 힘인 것 같아요. 여전히 지금 여기에서 많은 거를 배우고 있고 또 제가 가진 능력의 한계점을 계속 찾아가고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메인은 독서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저는 또 그게 가장 큰 힘이 되고 있고 예, 오늘도 좋은 시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저도 직업이 바뀌었어요, 지금. 아이들 지도하다가 초등대상, 중등대상인 대부분 이제 초등대상으로 제가 집중해서 했던 일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7년 전에 성인 대상으로, 엄마들 대상으로 이제 바꿔서 이제 했고, 이제 그 바꿔서 했는데, 이제 시니어까지 중장년 시니어로 넓혀졌고,
그리고 이제 책이 나오면서 강연을 하게 됐고, 이게 다 다른 거거든요. 수업하고 또 강연하고 또 달라요. 저 얼마나 발발 떨면서 했게요. 이 강연을. 이게 다 다른 건데, 그 다 비슷한 거지만 다른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유치원 들어가잖아요. 저는 보육교사 자격증도 없어요. 근데 유치원에서 이제 수업을 하고, 그러니까 비슷한 거지만 다른 거라는 거. 직업이 이제 다르게 가고 있다라는 거. 이제 세대를 다르게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지금 아이들 수업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한 달에 2번 가거든요. 그 독서 아이들 수업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재밌기도 하고 보수가 나쁘지 않아요. 굉장히 좋아요. 수업이지만. 그래서 요 수업이 하나만 더 들어와도 너무 좋겠다. 그래서 제 목표는 내년에 하나 더 유치원이 들어왔으면 참 좋겠다. 한 달에 2번. 그러니까 적게 일하고, 적게 일하고. 제 목표는 그거거든요. 좀 적게 일하면서 뭔가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거. 그래서 이제 블로그에 글을 계속 쓰는 거고요. 그거를 또 원장님이 그걸 또 보시고 또 댓글 달아주시고 또 엄마들한테 이 글 보내세요. 그래서 되게 정성 들여서 써요. 봐야 될 사람이 명확하기 때문에. 지금 막 서로 피드백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제가 너무 놀란 게 이거를 우리 전국에 1등 가는 지금 독서국가 유치원 만들기 이거 하고 있는데 모델링을 만들어 보자. 이 원장하고 제가 합의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기록물 만들자. 제가 바인더 갖고 왔거든요. 무조건 올해 1년 거 바인더 만들어 줍시다. 애들.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나올까 했는데 지난달에 봤더니 세상에 각각의 바인더를 너무 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이들마다마다. 그래서 이거를 연말에 전시할 거고요. 전시하면 어때요? 어떻게 돼요? 각 이제 어린이집 올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저 또 와주세요 또 할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이게 또 공공형이라 너무 좋아요. 막 지자체 단체장들 다 올 거란 말이에요. 그거 전시 쫙 돼 있으면. 엄마들은 엄마들이고. 그럼 어때요? 정말로 이게 기간이 또 좋은 게 그거더라고요. 동네는 동네의 엄마들만 알아. 근데 기관은 기관장들이 와버리잖아요. 기관장들 뭐 이렇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여기에 이 플랜에서는 내가 1등 해보자. 약간 이제 이런 마음이 있어요. 뭘 하든 여기에 성과 내보자. 그럼 성과를 어떻게 내야 될까? 그냥 저는 하지 않아요. 그 뭐 1년 해가지고 뭐 할 것이에요. 1년 해서 더 이거를 다음 연도에도 끌고 가고 다른 데서도 러브콜 할 수 있게 만들어 보자. 뭐 내년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안 올 수도 있고요. 전혀 다른 데서도 또 올 수 있고. 그렇게 된 거고 지금 미디어 센터는 상상도 못할 때에서 지금 내가 수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500만 원 예산 받으려면요. 공모 사업 지원해야 돼요. 근데 저는 지원 하나도 안 하고 미디어 센터 그 팀장이 1년 프로젝트를 수업해 달라고 지금 그러는 거고 한 차례 끝났고요. 7월 달에 또 들어가요. 그리고 9월 달에 들어가고 그리고 7월 달에 들어간 수업은 제가 어떻게 연결을 했냐면 나는 읽고 쓰고 기록한다. 8단어 노자하고 연결했어요. 그래서 질문으로 비우는 시간. 그리고 이제 자서전 쓰기는 공자로 넣어가지고 나를 채우는 시간. 내가 이제 공부했던 거 다 녹여내는 거죠. 그 안에. 그러면 어때요? 다른 사람들과 차별성이 있는 거예요. 공담회 선생님 얘기 잘 들으세요. 정경주 선생님, 혜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내가 뭐 나중에 뭐 북스테이 뭐 어떤 잡 아니어도요. 충분히 내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이에요. 어떤 식으로든 현재 공부하고 있는 거를 많이 녹여낼 수 있어요. 소문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안에서도 조직 안에서도 저는 또 다른 어떤 연결점이 저는 있을 거라고 봐요. 그걸 좀 퇴사 안 할 거잖아요, 당장. 그러니까 그 안에서 막 목 빠지고 이제 이거 간두고 무슨 일을 해야지 그것도 좋지만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최선을 다해보는 거. 여기에서 입소문 내보는 거. 뭐 이런 거.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현재 내 자리에서 입소문 내보는 거. 내가 잘해보는 거. 뭐 제2는 너무 당연해요.
제 일을 설계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왜냐면 회사가 나를 100살까지 써주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 준비는 너무 당연한 거고요. 근데 그 준비가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나왔냐, 이게 뭐 좀 다양하게 생각하고 좀 책 읽고, 책을 읽는다는 건 뭐냐면, 우리 남편도 그래요. 맨날 뭐 너 책만 얘기하냐? 왜 제가 책을 얘기하냐면, 혼자 생각이 안 나와요. 다른 사람 생각을 믹스해서 해야지 내 생각이 이게 연결도 되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책을 얘기하는 거지, 다른 거에서 제가 책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사고 체계를 바꿀 수도 있지만, 내가 내 생각이 안 나요, 이게. 근데 책을 읽다 보면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저는 아이디어 얻기 위해서도 책을 읽어요. 그래서 어제 이제 유찬이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그 PD들이 보니까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상상력이 많아야 되는데 그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냐? 소설에서 읽는데요, 소설. 그 나미야 잡화점 기적 그 책을 진하게 읽었는데 그 책 어디냐고 그래요. 제가 못 줬거든요. 근데 요번에 일요일 날 아, 아빠랑 같이 이제 카페 가서 책을 읽는데 집어간 책이요.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그 작가가 쓴 책을 가지고 가서 읽었는데 엄마 그 책을 내가 언젠가는 샀을 텐데 이번에 읽었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그 사람이 쓴 책이더라고요. 그리고 PD들이 소설을 많이 읽었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소설은 다양한 인간들이 나와서 나와 다른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경험들을 하기 때문에 다양한 상상력 플러스 인간관계 플러스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할 수 있어요. 또 소설은 또 달라요. 이게. 자, 정경주 선생님. 자기 개발하고 소설하고는 또 다른 영역이에요, 또. 네. 네, 맞습니다. 직업에 대해서 귀천이 없다는 걸, 그거에 대해서 왜 사람들이 좀 잘못 알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저는 영상을 미리 보내주셔서 어제 저녁에 한번 또 듣고 또 아침에 또 한번 듣고 하니까 이게 되게 제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돼서 되게 좋았습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 사실 힘들어서 일어나기 힘든데 막 전화 와서 일어나야지. 이런 자기 의지를 다지는 것도 중요한데 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내가 하는 일도 사실은 무슨 어떤 인연이 있어서 제가 이 일을 하는 것일 거고 이걸 꾸준히 하는 것도 뭔가가 알지 못하지만 뭔가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한다거나 어떤 그런 내 마음가짐에 따라서 이거에 대해 좀 다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한 가지 일에 지금 뭐 한 33년 이상 했으니까요. 이게 꼭 이걸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들을 많았는데 나중에는 지나고 보니까 이 일도 내가 원하지는 않았지만 나하고 맞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하게 된 거고 그리고 그것 또한 이렇게 발견하는 건데,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이 일을 꾸준히 할 수 있었던 거에 어떤 차별점은 무엇이 있을까라는 거를 생각을 많이 한 게 지금에서, 그러니까 저도 이 생각과 막 이런 것들이 뒤죽박죽이고 많이 있었는데, 그러나 항상 하는 질문이 아이들한테 무엇을 가르쳐야 된다면, 아니면 내가 무엇을 배운다고 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항상 하고 살았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나도 알지 못하지만 뭔가를 찾아서 하는, 계속 끊임없이 무엇을 찾고 공부하고 하는, 나는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글을 쓰면서 또 그런 걸 알게 됐고, 저도 글을 써야 되겠다, 뭘 해야 되겠다라는 안에서, 내면 안에서 뭔가가 영원히 원하는 걸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다 보니까 밥업 선생님도 만나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이런 생각이 없으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만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들 많이 하고요. 또 남편도 이야기하는데, 넌 참 글도
글 같지 않은 글을 쓰면서 책을 내겠다고 하는, 그게 참 신기하다.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보통 사람들한테 제가 책 제목을 뭐라고 하냐면 절대로 기분 나쁘게 말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걸 내 책 제목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진짜 기분 나쁘게 말한다면서 제가 항상 남편한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본인이 그걸 모른다면서 제가. 근데 사람들이 들으면 그걸 상처받을 수 있는데 저는 그걸 그냥 이제 대담하게 그냥 아무렇지 않게 받을 수 있는 거는 명상의 힘이 크지 않았을까. 명상을 하지 않았다면 내가 이 일을 꾸준히 할 수 있었을까? 항상 매일 새롭게 도전하는 내가 이렇게 있었을까? 그러니까 독서, 명상, 이게, 그리고 글쓰기가 지금 제일 중요한 거를 시대가 바뀌면서도 가장 중요한 게 이건데 학교가 없어지더라도 가장 지금 필요한 게 명상, 독서, 글쓰기인데 이걸 내가 찾아서 하고 있구나 하는 거에 너무 감사하고요. 아침에 이렇게 또 전화 주셔가지고 선생님 할 수 있으면 너무 감사한데요. 그 감사함을 안다는 걸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직업에 기초는 없고 항상 감사하며 살고 하다 보면 난 또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오늘 아침도 또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공담의 선생님. 저는 어제 그 영상 보면서 직업에 기천이 없는 거는 사람들과 얘기하고긴 한데 내가 20년 동안 병원 직장 생활하고 지금 다른 직업을 하면서 나는 그럼 이거를 왜 하고 있지? 그때랑 뭐가 다르지? 그 생각을 저는 하게 됐고 이 직업 직장 다니면서는 맨날 똑같은 일이었거든요. 20년 동안. 근데 제가 이 일을 하면서 3년 동안 엄청 많은 변화, 이게 좀 다르다고 해야 되나? 직장 일은 맨날 똑같으니까 거기서 어쨌든 내 월급은 따박따박 나왔고 근데 나는 거기서 어쨌든 저 나름대로 그 사명은 좀 병원에 환자들이 많이 오니까 돈 많고 그런 사람들보다 없는 사람들한테 좀 더 친절하자 나름대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없고 힘드신 분들한테 좀 더 친절하게 하고 그리고 하면서 병원 생활하면서는 정말 예방약이 중요한 거나 걸 느끼면서 나름대로 그렇게 뭔가 저희가 그 일에 대한 그런 직업에 대한 가치를 찾았고 이 일을 하면서 아이들이 성장하는 거 보면서 저렇게 아이들이 변하는구나 희망이 있다. 이게 우리 아이들도 그런 눈으로 봤던 것 같아요. 제 필터로 아이들을 보면서 이것도 안 되고 제 기준에서 저러면 안 되는데라는 건 제 기준이었고 아이들은 다른데 제 필터로 보니까 자꾸 문제로 봤던 것 같아요. 지금 돌아서 보니까 그 아이들이 성장하는 거 보면서 그리고 저도 같이 이제 성장을 하니까 트레이너 성장하면 저랑 함께하는 아이들이 같이 성장하고 제 눈만큼 아이들을 보잖아요. 이번에도 제가 무슨 어떤 캠프는 아닌데 뭘 하면서 아이들이 걱정하는 눈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건 제 필터로 봤던 거라는 걸 알면서 이제 정신 차리게 됐고 나라는 규정을 지으면서 좀 상황이 이제 내 기준에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필터를 하나하나 이렇게 벗겨가면서 그냥 있는 그대로 가지고 그런 것들, 그러니까 제가 성장하니까 제가 여기 있고 예전만큼 월급이 막 따박따박 안 들어오니까 그때가 좀 그립기도 한데 근데 지금 그 시간을 지나서 제가 여기 있는 이유를 바바 선생님 얘기를 들으면서 진짜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르게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걸 좀 더 잘 이렇게 포장하고 사람들이 이걸 찾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블로그 글을 다시 한번 찾게 되네요. 네. 저는 그 직업에 대해서 그런 사명감, 네, 그 사명감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젊어서는 돈을 벌고 지금도 돈이 아이들이 지금 아직 뭐 고등학생이니까 필요하긴 한데 이거를 지키면서 제가 경제적인 부, 네, 그런 부를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제가 그냥 뭐 심심해서 나는 이 코스고 기록한다 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 세 가지에 대한 제가 2년 썼거든요. 2년 쓰면서 이거야말로 이 코스고 기록하기는 브랜딩 과정이구나. 모든 성공한 사람들이 읽었고 썼고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얘기를 계속 하는 게 그 부분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가 아니라, 지금 AI 시대에 맞물려서요. 지금 그 국가도 독소국가 얘기하고 있고, 지금 뭐 거의 막 읽어라, 뭐 막 얘기 많이 하는 게요. 어, 진짜 검색하면은 누구나가 이제 우리 다 알잖아요. 다 할 수 있는, 조종할 수 있는 거지만 그걸 어떻게 조종하느냐, 이거는 내가 어떻게 독서를 하고, 질문을 하고, 또 거기에서 질문에 답을 나온 게 그걸 어떻게 내가 또 내 걸로 또 정리를 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그런 훈련이 된 사람들이 굉장히 좋죠. 어, 오늘이요. 팁 하나 드릴게요. 오늘 그 카톡에 카카오톡 있죠? 그 거의 그냥 3년 전에 내가 카톡 올린 그 사진 그대로 있죠? 무조건 오늘부터 뭘 하시냐면 일주일에 한 번씩 내가 나를 자랑하고 싶은 것들 있죠. 누가 뭐라고 안 해요. 쫓아와서 너 왜 이런 거 자랑했니? 얘기할 사람 한 명도 없거든요. 저 되게 활용 많이 해요. 카카오톡 있죠? 거기다가 올리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갈아치우세요. 그래서 내가 자랑하고 싶은 거. 그러면 이제 거기에 저도 그게 뭔가 했거든요. 이거 많이 바뀌었어, 카카오톡이. 옛날에 나를 만나지 않은 사람들이 좋아요를 눌러줘요. 그것도 댓글 달리는 거 아세요? 댓글도 달 수 있는 거? 댓글을 달아주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이게 되게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일들이요. 내 성장이요. 점핑할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얼마나 더딘 줄 아세요? 성과도 바로 안 나고. 이 공부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들이 바로 막 성과 나오는 거 막 이런 거 쫓아서 교육시키잖아요. 원래 교육은요, 바로 안 나오는 거예요. 백년지 대계라고 해요. 자, 그래서 그러면 제가 왜 이렇게 꾸준하게 했냐. 내가 나를 자랑할 수 있는 기록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좋았어요. 내가 뭔가 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거를 저는 자랑질을 진짜 많이 했어요. 자랑질이라고 얘기하지만 내 스스로도 동기부여 받기 위해서도요. 끊임없이 저를 알렸어요. 블로그 아니더라도. 카카오든 카카오 스토리든. 카카오 스토리 글 안 쓰실 거 아니에요. 블로그도 안 쓰실 거 아니에요. 인스타도 안 하실 거 아닙니까? 가장 낮은 카카오톡. 그러면은 카카오톡 누가 보냐? 나랑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 안 만나고 있는 사람들도. 그러면 이제 그걸 보고 꾸준하게 내가 성장하고 있는 걸 보면서 뭔가 그 안에서 대표님도 볼 거 아니에요. 장혜선 선생님. 안 그래요? 이 사람은 자를 수가 없구나. 딴 일 또 줘야 되겠네. 이거 누가 해야 될지 모르는데 이 사람 줘야 되겠다. 막 너너 공부한 것도 올리고요. 필사한 것도 정경 선생님 맨날 그 카톡에만 그렇게 올리지 말고 우리 그 짱도 볼 수 있게 카톡에 올리세요. 왜 그런 거를 안 써먹는지. 저 놀래요. 그래서 제가 수시로 바꿔요. 저 원래 그거 안 했거든요. 그냥 인스타나 뭐 이런 거 하면 되겠다 했는데 아니더라고. 카카오가 바뀌면서 제가 이제 이거를 옛날 사람들하고 연결이 안 되니까 이게 미치겠는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연결돼서 뭐 될 건 없는데 제가 마음이 너무 허한 거야. 어떻게 하면은 카카오 스토리 글 해도 좋아요 눌러주지도 않아. 그러니까 받는지 안 받는지 몰라. 근데 그게 카카오톡이 와 사람들이 은근히 보고 막 눌러주대. 막 안 만난 사람들까지 댓글 달아주니까 통화해요. 저 요즘에 댓글까지 달아준 사람 있는 거예요. 카카오톡에. 그걸 체인지 하세요. 일주일에 예, 한 번씩. 그거라도 좀 하세요. 나를 마케팅할 수 있는 거, 나 파는 거. 내 경험 파라고 그랬잖아요. 왜 나중에 팔아요? 지금부터 파세요. 혜선생. 지금부터. 인스타까지 안 가도 돼. 하도 안 하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새롭게 나를 팔 수 있는 그런 것들, 지속적으로 뭔가 하고 있는 것들,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업로드 하세요. 그럼 힘이 나요. 손정희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이제
바오밥 쌤 매번 하는 걸 보면서 바오밥 쌤은 한 데 머물리지 않고 뭔가를 계속 끊임없이 도전을 하는 걸 보면서 약간, 아, 저렇게까지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동기부여도 되고, 아, 오늘은 나도 이런 걸 좀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해서 배우는 점이 참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토대가 이제 법세 맨 말할 때 이거스라는 말씀을 하시는 그게 토대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지금 오늘 좋아하는 것을 해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좋아하는 거 지금 제가 오심 퇴직이 얼마 안 남았어요. 2, 3년밖에 안 남았는데 음, 지금까지도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를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그러니까 이 직장을 한번 잡아서 계속 뭐 특별히 다른 생각을 안 하고 살아서 그런지 근데 이제 2, 3년 지나면 내가 뭘 하고 살까라는 이제 고민이 들긴 하는데 오늘 말씀하시는 거에 나는 생각이 안 난다는 생각이 들어. 뭔가를 내가 살라 하는데 내가 아이디어는 안 난다. 근데 이제 책을 읽으면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믹스하면서 발전을 해 나간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아, 이제 소설은 이제 그렇게까지만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을 안 들었는데 그 안에 그 나름의 그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이나 이런 게 있다는 얘기를 좀 듣고 제가 이제 소설이나 이런 것들, 자기 개발 막 이런 쪽, 뭐 이런 게 많이 했는데 그런 걸 좀 많이 좀 읽고 내 방향, 내가 아는 것, 요, 글을 좀 찾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네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오해란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오늘 이게 제 고민거리여서 생각이 참 많았는데, 어, 나는 돈을 어떻게 벌 것인가라는 고민을 요즘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생각을 깊게 한 적이 없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아까 영상에도 나왔는데 내 결정, 내 영혼의 소리 듣기라는 말이 되게 와닿더라고요. 음, 지금 나는 그런 것들을 나를 알고 나를 찾아가는 과정을 겪으면서 시행착오 하는 그런 단계, 경험을 쌓아가는 그런 단계에 있는데 어, 조금 지금 이렇게 머릿속에 두 가지 생각이 이렇게 상충이 되는 게 있어요. 옛날 왜 어르신들은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는 진짜 열심히 시간이 하루 24시간이 부족하게 열심히 일했지만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시스템과 요즘은 어디 가서도 아, 자면서도 돈이 나오게끔 만드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성공한다. 그게 부자를 꿈꾸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하라고 또 자기 개발에 와서 많이 들으니까 그게 좀 혼란이 오더라고요. 네. 어제도 아는 지인을 만났는데 첫 질문이 그거였어요. 어, 노후 준비를 하고 있는가? 근데 저는 아직 이제 직업이나 직장에 대한 그런 경험이 많이 없어서 어, 노후 준비를 특별히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분 하는 말은 지금 내가 어디 가서 직업에 기초는 없다지만 그런 일을 해서 결코 부자가 될 수 없다라고 자꾸 어, 세게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하시니까 아, 나는 어떤 길을 가야 될까? 네, 어제도 고민하고 계속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러는 와중에 읽고 걷고 쓰고를 꾸준히 하면서 내 길을 찾아가야 되겠다. 또 한 번 중심을 잡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계속 찾아보곤 있으니까 좋은 이런 데에서 어, 다른 분들 가시는 길이라든지 듣는 거, 공부하는 거에서 많은 아이디어 얻으려고 끈을 놓지 않으면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지금 한 줄 쓰기 하고 있어요. 써봅시다.
네, 마무리로.